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스스로를 책임지느라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야 간신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였던 제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는 게 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로 어린 시절부터 똑부러지는 편이라 시부모님께서 혼자서도 잘 하겠거니 믿고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욱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밀고 나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어요. 반면 아주버님은 엄마의 말이 곧 법인 마마보이라 맞선으로 결혼을 했지만 고부 갈등으로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도련님은 그렇다 할 직업 없이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시댁 식구들 중 저희 부부를 위해주는 분은 시부뿐이었고, 남편과의 결혼도 다 시부의 추진력 덕에 할 수 있었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시부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도 철저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지만, 결혼 후 5년쯤 되었을 무렵부터 시부에게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인 것처럼 자주 깜빡거리는 증상을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남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유일한 며느리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모에게 낯선 사람이 집에 왔다며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시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정신이 온전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시부의 지인 중 신경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셔서 검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검사 결과 설마 했던 시아버지의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알아챈 편이라 초기이기는 하지만 중기로 접어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많은 관심이 요한다고 잘 챙겨주라는 당부를 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인 것 같긴 했지만 내심 아니길 바랬는데, 결과를 듣고 나니 모두 근심 걱정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전보다 웃음 짓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모습 같아 그런 시모를 볼 때면 마음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런 시부모를 돕고 싶었지만 제 직업이 프리랜서이긴 해도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 좀처럼 시간을 내서 시모를 돕지 못했어요. 게다가 연년생 아이들까지 키우다 보니 더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어쩌다 시간이 맞아 시댁에 찾아가도 시모는 저를 그닥 반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시부의 치매가 생기기 전까지는 시댁의 행사라면 하던 일까지 미뤄가면서 도우라던 예전의 시모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에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느꼈고, 시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부모님 두 분이 오롯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제가 프리랜서라 간만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일을 하려고 자주 가는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투명한 유리창에 비춘 시모의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시모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중후한 스타일의 남성분과 마주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팔을 살짝살짝 치면서 수줍어 하셨는데, 굉장히 묘한 기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괜한 추측으로 섣불리 오해를 했다간 시무를 난처하게 만들지 몰라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테라스 테이블에 잠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10여 분쯤 지났을 때 시모와 남성분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그 남성분과 아주 손을 꽉 잡고 카페를 나섰는데 그 순간 테라스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보자마자 그 남자와 잡고 있던 손을 금세 놓고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주라는 부탁을 하고 제 앞에 앉으며 우물쭈물 하셨죠. 아니, 얘,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뭐 약속 있니? 아니요, 어머님. 일하러 잠깐 나왔어요. 집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바람 좀 쐴 겸 커피 한잔 하면서 일하려고요. 그랬구나. 근데 애미야, 너 혹시 다 봤니? 아니, 내가 아까 저 남자랑 카페에서 나오는 거. 얘 있잖니. 오늘 본 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나도 사연이 있어서. 저 어머님,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닌 거죠? 제가 오해하는 거죠? 아버님 몸이 편찮으신데 어머님께서 그런 아버님 두시고 그러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아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대충 눈치챈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하마. 실은 저 사람이랑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니야. 네 시아버지 치매 오고 얼마 안 됐어. 내가 좀 외로웠나 봐. 네 시아버지는 저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나한테 물건까지 던지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 시애미가 돼선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부탁하기 면목 없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니까 내가 곧 정리할게. 변명 같지만 나도 곧 정리하려고 했었어. 네 시아버지 볼 때마다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애들이랑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좀 해줄 수 있니? 부탁한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알지만 시부모님 두 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시모의 모자 관계를 제 말 몇 마디로 망칠 순 없어. 곧 정리하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고 묵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먼 발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한테 횡하니 가버렸어요. 며칠 동안 시모의 외도를 알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랑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행동이 나쁜 건지는 알면서도 엄마한테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 사실을 말하면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질까 무서웠어요. 그저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 동네 아줌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나중엔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줌마의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깽판을 쳤거든요.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들었는데 수천 수만 개의 바늘이 제 심장을 콕콕 찔러대는 기분이었죠.
그 정도로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대체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언제 정리를 하려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애가 탈 때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잠깐 다녀와야 할 곳이 있는데 오늘 요양보호사도 일이 생겨 못 왔다며 시부를 좀 챙겨달라는 연락이었죠. 그 말에 저는 선뜻 알겠다는 말이 안 나왔는데 혹시 내가 시부를 챙기는 동안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만나러 외도를 하러 가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 쉽게 알겠다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걸 시어머니도 느꼈는지 본인이 먼저 이실 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진짜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나 오늘 그 남자 만나러 간다. 근데 재미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때 너한테 들키고 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었어. 그 남자도 내가 본인을 피하는 걸 알았는지 연락만 했지 만나자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가 먼저 끊어내는 게 맞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셨구나. 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끊어내시는 게 맞아요. 오늘 가셔서 잘 정리하고 오세요. 저 바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며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시모의 전화에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갔고 도착하니 한 3, 40분 뒤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또 당황을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모양새가 아주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한 얼굴처럼 뽀얗게 화장을 하시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계셨거든요. 관계를 정리하고 오겠다는 사람의 행색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믿어보기로 하였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남기고 싶은 여자의 마음인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게 시아버지를 맡긴 후 저는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챙겼어요. 그날은 컨디션도 좋으셨는지 시아버지도 조금 헷갈려 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시어머니는 어딜 간 거냐고 물어봤을 때 불안해서 심장이 날뛰긴 했지만 대충 둘러대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애들을 시댁으로 하원시키고 시댁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오실 생각을 안 하셨고 저녁 시간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을 보니 이상하게 관계를 정리한 사람 같지 않은 기분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애써 표정을 감추려고 하는데 제 눈엔 그게 보였어요. 어린 손주들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티내지 않기 위해 더 과하게 웃는 것 치곤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그런 표정이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베란다로 저를 따로 불러내시며 애미야, 걱정 마라. 잘 정리하고 왔고 그 남자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늦게 들어왔어. 큰 무리 없이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놨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놔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큰 마음의 짐을 준 것 같아. 그럼 확실히 끝내신 거 맞죠, 어머님? 그분도 알겠다고 동의하신 거고요. 어머님께서 잘 정리하셨다니까 저는 어머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얘, 너는 내가 이 나이 먹고 거짓말 하겠니? 내가 여태 너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실 짓고 고해 성사했잖니.
그럼 정리했다는 말도 믿어야지. 나를 무슨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어 너? 네 시애미가 그렇게 우스워? 아니요 어머님, 쓰레기 취급이라니요. 그저 어머님께서 잘 정리하고 오셨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래 그래 믿어라 믿어 좀. 나를 뭘로 보고 아주.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본인이 불륜을 해놓고 저보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데 일단은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더 자주 찾으시며 시아버지의 치매 간호를 하라고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자기가 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려고 불렀다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었어요. 제게 시아버지를 맡기며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왠지 벌을 주는 것 같았죠. 매일같이 요양보호사가 오고 시어머니 본인도 집에 있는데 왜 저까지 불러들여 시아버지 병수발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식사부터 목욕까지 웬만한 건 전부 다 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집에만 있던 시어머니가 서서히 밖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양했어요. 모임 친구들 만나고 온다, 목욕탕 다녀온다, 운동하러 개천가 걷고 온다 등등 명분이 있는 이유를 대시며 나가셨고 그럴수록 제겐 시부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떠넘기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외도는 했지만 나름 이별을 한 거여서 마음이 좀 그래. 가만히 있다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조금 풀려고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울증 걸리면 올 수도 되는 거잖니. 시아버지가 아픈데 자기도 아프면 되겠냐며 이해해달라고 하기에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참고 넘기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도를 지나치셨고 배려가 없어졌어요. 그로 인해 제 일까지 지장을 받으며 밤을 새는 날이 수없이 많아졌죠. 근데 분명히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 시어머니가 실은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둘이 연락하는 전화를 제가 듣게 되어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그분 만나고 계시는 거 맞죠? 어머님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한테 모두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외도하는 거 제가 돕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도 공범인 거예요. 어머님 분명히 우울증 때문에 나가시는 거라고 했지 그분 만나러 가신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아니라니깐 정말. 내가 초반에 너한테 그 사람 안 만난다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직접 확인까지 시켜줬잖아. 그것도 며칠이었지. 그 다음부터는 맨날 밖에 나가셨잖아요. 이게 진짜 시애미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듣고 있네. 너 내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어머님, 제가 어제 어머님이 그분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디 숙박업소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요. 결국 제 추근 끝에
시어머니는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이실직고 얘기하는데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이 찍혔고 설마 했던 게 사실이라고 당사자한테 직접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이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랑 공범이 되어 시아버지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모한테 더 이상은 시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외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걸 감싸줄 의사도 없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공범을 빌미로 제게 웃으며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막지 않은 거 아니야? 네가 가족들한테 다 까발리면 나도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처신해라.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거 식은 죽 먹기야. 그러세요, 그럼. 저도 제 소신껏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밝힐게요. 이런 시모의 모습에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되겠다 판단해 가족들에게 시댁으로 모여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 제 행동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저를 믿겠냐고 기고만장해졌어요. 늦은 저녁 때가 돼서야 식구들이 다 모였고 저는 시모의 문제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뗐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채 입기도 전에 시모가 먼저 선수를 치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놀라 그런 시모에게 시선이 몰렸고 시모는 관심이 자신에게 다 쏠리자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리숙하고 순진한 탓에 며느리가 이런 모함을 하는 것까지 참아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뭐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거겠지. 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 저렇게 아프고 나서 상심이 크고 우울증까지 와서 너희 외삼촌 친구분 중에 정신의학과 의사가 있다고 하길래 카페에서 잠깐 만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애미가 그걸 보곤 그 남자랑 나랑 이상한 사이라고 오해를 하고 나한테 외도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 않겠니? 아이, 어머님, 오해라니요.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저것 봐라.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봐.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니들한테 증거까지 보여줄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그 남자랑 외도했다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버님까지 맡기시고 그 남자 만나러 다니셨잖아요. 외도한 거 맞다고 순순히 자백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막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계속 우시는데 그걸 본 남편과 아주버님, 시동생은 본인 엄마 편을 들며 제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늘 시어머니는 3명의 아들들한테 둘러싸여 공주 대접을 받곤 했는데 그게 아주 딱 먹힌 거였죠. 여보, 그만해.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아픈데 엄마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어? 아버지 치매 진단 받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데 같이 보고도 그래? 아이, 그래요, 재수씨. 그만하셔요. 저희 엄마 보기보다 많이 여리고 거짓말 못하는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아이, 엄마 체면도 있지. 두 분이서 충분히 얘기해도 되는 걸. 너무하셨네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정말이에요. 여보, 어머님께서 카페에서 만난 분은 얘들아, 너무 다들 화내지 마렴. 뭐 나는 아파도 의사가 남자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래야 되겠니? 그리고 니들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랑 엄마랑 얼마나 인꼬부부였니? 한평생 네 아버지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프다고 다른 마음 먹는 사람으로 보였나? 니들한테 마음에 병 얻었다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으로 안 가고 따로 만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너무 서럽다, 서러워. 내가 빨리 사라지든가 해야지. 시모는 제가 외도하는 남자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제 말을 가로채며 억울하단 연기를 이어갔어요. 이 말에 이 집 남자들이 벌대로 몰려들어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자기 형제들 눈치 보느라 제게 쓴소리를 하는데 상심이 클 시모의 마음의 병을 거짓으로 치부했다며 제게 실망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시모를 끌어안으며 제 무례함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왜 이토록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성과 없이 저 혼자 나쁜 사람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저를 향해 자신이 이겼다는 듯 비웃음을 띠며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았을 테니까 앞으로는 눈치껏 행동하고 자신과 둘만 아는 비밀은 앞으로도 발설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어차피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서로 힘 빼지 말자고 까딱하면 제 남편과 이혼까지 시킬 수 있다며 제 왼쪽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녹음도 못하고 분노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저를 믿지 않던 남편에 대한 실망감까지 합쳐져 몸소리를 쳤지만 꾹 참고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는 연년생인 애들 케어하면서 치매 걸린 시부까지 도맡아 챙겨야 하니 지금 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머님한테 좋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당부를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낮에 시모와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 돌보면서 시부까지 챙기기 많이 힘들 텐데 이름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랑 시모랑 통화했을 때 했던 대화를 남편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제게 이런 모함까지 당했는데도 저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좀 보라며 재차 제게 본인 엄마를 못되게 구니 마음이 편하냐며 핀잔을 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잡기 전까지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뒤부터 치매 증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온전한 정신으로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 내내 온전하게 보내기도 했어요. 치매는 더 심해지기 전에 잠시 호전되는 듯한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살뜰히 챙겼는데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지 않고 되려 더욱더 호전이 되어갔어요. 시모를 비난해 한동안 저를 미워했던 남편도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게 가졌던 미움은 사라지고 고마움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일찍 퇴근하고 함께 자기 아버지와 아이들 챙기는 것을 도와주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집안일이나 시아버지 챙기는 일에 손이 덜 가 그만두었던 일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밖에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만 빼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죠. 제게 고마움 느껴주고 예쁘게 봐주는 시부와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까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던 중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시아버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바쁘지 않다면 잠시 같이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많이 적적하셨던 건가 걱정되는 마음에 열일 제쳐두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여느 때와는 달리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애미야, 애들도 모자라 나까지 챙기느라 많이 힘들지? 미안하게도 나는 네 시어머니랑 살 때보다 이곳에서 너희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좋구나. 그러세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안심되고 좋네요. 저도 제 일할 때 아버님께서 애들이랑 놀아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해서 아버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랑 지내면서 건강까지 호전되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그랬니? 며느리가 시애비 감동도 시켜주는구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내가 긴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지금부터 내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네? 충격이요? 무슨 말씀이시길래?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시애미가 바람 피는 거.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실은 내가 건강이 호전된 건 맞지만 치매를 앓고 있지는 않았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네 시애미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걸 알고 그 충격에 빠져서 자꾸 정신이 멍해졌어.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건망증이 심해지더구나. 근데 네 시애미가 그걸 치매로 오인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프다면 외도를 멈출 거라 생각되어 작심하고 쇼를 했단다. 하지만 반대더구나. 그래서 이 연기를 멈출 수 없었어. 아버님, 병원에서 검사까지 하고 치매 확정까지 받으셨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의사가 내 오랜 벗이었잖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날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걱정시켜 미안하구나, 애미야. 이 나이에 우습겠지만 네 시애미와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너가 날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한참을 시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치매를 연기하게 된 사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치매를 연기하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만행들까지 속속히 다 듣게 되었어요. 자신을 옆에 앉혀놓고 그 남자와 야시시한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시아버지의 증상이 안 좋음을 느낀 후부터는 그 남자를 시댁으로 끌어들여 마치 신혼부부인 척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나갔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빈 방에 들어가 외도의 끝을 찍었다는데 상식 바뀐 시모의 행동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고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시모의 외도를 조용히 기다리며 정리하라고 기회를 줬던 것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꼭 시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본인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후 시어머니가 절 모함했던 그날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사과 또한 제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며 고개도 못 드는 남편에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됐다고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시아버지를 도울지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치매인 척 연기를 할 때 모든 걸 털어놓았던 오랜 벗에게 부탁을 해
시어머니의 외도 현장을 모두 사진으로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민망한 스킨십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대신해 시모에게 연락해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어요. 찍힌 사진 중 가벼운 사진 몇 장을 챙겨 시모를 만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하고 가라는 시모의 말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머님께선 더 예뻐지셨네요. 그분이 잘해주시나 봐요. 내가 네 꿰매 넘어갈까봐 네가 녹음이라도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너는 젊은 애가 얼굴이 그게 뭐니? 아주 피골이 상접이네. 여자는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야. 대체 나한테 할 말이 뭐길래 여기까지 왔니? 제게는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과의 관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지막 기회라면 기회예요. 정리하시고 다시 아버님과 예전처럼 지내세요. 너 또 이 소리 하는 거니?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자꾸 기어오르네. 난 모르는 일이니까 당장 나가. 어머님,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이혼하시고 그분 편하게 만나세요. 왜 이렇게 숨어가면서 만나세요? 아프신 아버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님 재산 때문은 아니시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네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러니? 나 하나 배제되면 너한테 떨어지는 게 더 많을까 봐. 이 양심도 없는 것, 너야말로 이혼당하고 싶어 한다리냐?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집안 분란 일으키면 내가 네 남편이랑 이혼시킨다고.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끝장은 어머님이 보시게 생겼던데 어머님 외도 사진 제가 증거로 갖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지금 이깟 사진 몇 장 가지고 날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시아버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데 뭐 이혼이 쉬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는 내 말이 법이어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다 믿어. 너도 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 이게 어디를 기어오르긴. 저는 발끈하는 시모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생각해 집에 돌아가 대화한 걸 시아버지에게 다 들려드렸어요. 반성과 뉘우침 없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동에 시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창피스럽긴 하지만 자신에게 마음 써준 거 고맙다며 이제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겠다며 자식들한테도 통보를 하자 다들 시댁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저는 시모가 쥐고 흔드는 대로 마구 휘둘렸고 이 집 남자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어요. 며느리라는 년이 온전하지 못한 시애비를 종용해 시부모 이혼까지 시키려고 들어?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어머님이 잘못해서 이혼 당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아버님을 종용해요. 이제 그만 인정 좀 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가 날 찾아와서 이혼이 어쩌고 외도가 어쩌고 할 때 알아봤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년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 대접을 해줬더니 그만 못해? 이 사람아. 며느리가 종용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뜻으로 이혼 소송한 거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무슨 이혼을 원해? 당신, 나 없으면 정신도 온천하지 못하면서 어쩌려고? 당신이 무슨 짓 하고 다닌 줄? 내가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은 왜 못해? 그놈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내 눈앞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내가 다 확인했는데 어디 뻔뻔하게 너 따위가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 시부는 그간 모아놓은 증거 자료들을 시모 얼굴에 뿌렸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바닥에 나부낀 사진들을 살피고는 덜덜 떠는 몸으로 시부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그 사진을 보곤 말이 안 나오는지 입을 못 다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다리 밑에 매달려 당장 정리할 테니 이혼 소송만은 취하해달라며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울음을 토해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모를 쳐다도 보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해 제가 시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시모는 경찰서로 연행까지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도 그때 저한테 쓴소리를 해서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끌려가자 시아버지는 그동안 선임해 둔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시모는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다 제가 꾸며낸 일이고 제가 소개시켜준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그 남자와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까지 하는데 자신은 피해자라고 억울하다 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되려 시아버지는 시모의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녹음해 명예훼손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시모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위자료로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야 됐어요. 그 후 시모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시모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연하 상간남은 시모에게 떨어질 돈이 없어지자 시어머니를 버리고 바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 후 시모가 부렸던 재산 욕심에 혹여나 삼형제가 자신이 남기고 갈 재산으로 싸움을 일으킬까봐 모든 재산을 똑같이 3등분에 위임했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저희 부부에겐 조금 더 재산을 남겨주셨어요. 몇 년 전까지 가끔 들렸던 시어머니의 소식은 인력사무소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난간을 겪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여전히 시아버지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 시아버지는 꿈이 하나 생기셨는데 바로 건강하게 살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든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잘 지내시고 계세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된 게 꾀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꾀를 부리다 용서를 놓친 거였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